온라인으로 해외 직판하려면 그 나라 온라인점과 똑같게 만들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점에 가서 사면 통관, 관세, 환불, 반품, 배송비, 소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반품을 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판에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면 환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걱정이 심해져서 결국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쓰던데 계속 쓰거든요. 다른 데로 옮기면 복잡하다고 자꾸 느끼고 또 카드 등록하라 귀찮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 다른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여러 가지 통관 뭐 관세 내야 되는 거 뭐 환불 복잡하고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 직구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쿠팡에서 거래되는 거에 비하면 해외 직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전화했을 때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만 중국 살던 한국 교포들이 전화 받으면 벌써 깨름직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늘 겪던 것하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의심하게 돼 있고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해외 직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 점과 똑같게 만들고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 전화번호로 걸면 그 나라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인터넷 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송 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송장은 그 나라 택배사 송장을 써야 되고요. 그 나라에서 쓰는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반품도 그 나라에서 반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 사람이 만든 온라인점이어야 됩니다. 틀려도 그 나라식으로 틀려야 되고요. 색감이라든가 어투라든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 나라에서 오프라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그 나라 점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점을 만들어야지 실제로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성과를 낸 해외 직판점들은 다 그렇게 그 나라 온라인점과 구별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홀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에 1,000억 원을 파는 디홀릭 일본점을 들어가면은 주소까지도 일본 동경이죠. 회사 개요 보면은 동경에 본사가 있고 지사도 있습니다. 지사가 또 새로 생겼네요. 그다음에 뭐 대표는 한국 사람이지만 전화번호 같은 걸 보면 전부 일본 거고 일본 결제 수단을 다 붙여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법인 자체가 일본에 법인이 있어요. 아예 이렇게. 이러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샵이라고 생각하지 뭐 한국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재미닷컴 중국의 한국 옷을 파는 더재미닷컴도 보면은 제가 뭐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에서 하지만 대응은 상해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있는 온라인점하고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죠. 티쿤이 지원하는 해외 직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구점에 가보면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게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건 전혀 몰라요.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전화번호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자체를 아예 말레이시아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감이나 이런 게 뭐 저는 구별도 못합니다만 하여간 말레이시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점들도 한번 보면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직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제 수단을 써요. 뱅크, 이건 뭐 은행 입금이고, 이거 매는 대인 거래라고 하거든요. 짜장면 배달해 주면서 카드 결제기 가지고 와서 결제해 주는 것. 혹은 치킨 배달해 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결제 받아 가는 것. 근데 한국 전자상거래 업계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ATM기, 현금 출납기에서 결제하는 거고요. 이거는 후불 결제예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클 때 신용회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결제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건 편의점 결제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맞는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죠. 우리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보낼 경우에는 송장은 이 송장이 붙는데 이 송장은 일본 택배사 사가와 송장입니다.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회사들 점에 들어가면은 전혀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걸 아예 모르는 거죠. 완벽하게 일본점이 된 거죠. 이렇게 철저히 그 나라 온라인점과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소비자에 대한 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설픈 자동 번역기 돌려서 번역해서 뭘 팔겠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데 들어가서 사겠습니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의심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 회사 티쿤을 예로 들면 티쿤 이용점이 있고 티쿤 이용점은 일본에 있는 티쿤 법인에 수출하고요. 티쿤 법인이 수입해서 손님에게 파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본 법인이 결제 대행사, 배송 대행사하고 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티콘을 이용한 이 모든 점들의 운영사는 티콘 일본 법인이에요. 고객은 일본 법인하고 거래합니다. 그래서 수출 통관 처리는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은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디홀릭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께서 해외 법인 만들면은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사무실비, 그다음에 법인장 월급, 법인장하고 또 갈등 생기고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티쿤이 여러분 법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지 해외 직판의 기본이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티콘은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점과 똑같게 만들고 운영하도록 권했고 또 그 방침이 통해서 티콘 이용점들이 큰 성과를 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티콘을 이용하던 아니면 혼자 하던
철저히 그 나라장과 똑같게 만들고 운영하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현지화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점을 열더라도 그 나라점과 똑같게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티쿤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